이태리의 헨티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식 발음으로 겐트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. 오늘의 숙소도 에어비앤비입니다. 침실이 2개네요. 저희 부부는 긴 여행에서 가끔은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서 침실을 나누어서 쓸 때가 있습니다. 에어비앤비는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거실이 꽤 넓은 아파트입니다.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 집처럼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. 비록 3일 동안이지만 진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. 벌써 부엌에는 우리의 밥솥과 김치, 고추장, 양념들이 보이네요. 냉장고에는 이 집에서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양념과 소스, 그리고 술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오면서 아시안 마켓 가서 김치도 사왔습니다. 반드시 도시에서는 아시안 마켓을 들리지요. 운하 전경이 보이는 아름다운 숙소입니다. 꽤 인기가 있는 숙소 같아요. 도착한 날은 푹 쉬고 다음날 시내에 나왔습니다.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60대 이후 모임에 나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남자 편 첫 번째, 과시보다 겸손. 사실 과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에 대한 과시가 섞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. 재산이나 자녀에 대해서,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문제는 길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. 저도 보니까 재산보다는 자녀 이야기를 너무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루할 때가 있더라고요. 또한 60대 이후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시는 분들이 있죠. 그 올라간 지위만큼이나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쵸? 두 번째는 편안한 유머. 유머 이러면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죠.
어떨 때는 억지로 웃기려고 해서 더 웃긴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릴렉스 하시면서 어떨 때는 본인 실수를 유머로 풀고 그러면 호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가볍게 미소 짓게 만드는 위트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하시고 주로 지식 위주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아는 거 위주, 알고 있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분위기가 좀 딱딱할 때가 많죠. 세 번째는 경청과 질문이랍니다. 간혹 모임에서 본인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물론 이것 또한 그분은 모르신다는 거.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?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지루해야 할 때가 있답니다.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재미나게 짧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. 저 그림 저거 얘기하는 거야? 응? 네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. 송아지 같지 않아? 물론 안 아프면 좋겠지만 늘 건강 관리를 잘해서 활기찬 모습, 건강한 표정 이런 게 인기 있는 사람의 비결이겠죠. 건강 관리와 함께 깔끔한 옷차림으로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 더 좋고요. 친구들 만난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고 또 편한 게 좋지 뭐 하고 늘상 입던 옷만 걸치시고 나가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10년 전에 입고 나왔던 옷을 또 그 사이에도 몇 번씩 더 입었는데 또 오늘도 입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. 검소한 거는 좋지만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? 겐트에 있는 그라벤스틴입니다. 그라벤스틴은 겐트를 지켜줬던 성이었다고 합니다. 10세기에 만들어진 거랍니다. 어떨 때 보면 남자분들 복장이 다 시커멓고 우중충한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모두 나오실 때도 있더라고요. 여자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편한 친구 모임이라 하더라도 또한 가벼운 모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복장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나가시면은 보는 사람들도 즐겁고 또한 본인도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오늘 이 옷을 샀잖아? 라든지 또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오래간만에 넥타이를 매봤어. 또한 이 모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패셔너블한 복장을 준비하느라고 애를 좀 썼네. 본인은 좀 불편했더라도 보는 사람이나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?
5번째는 배려 있는 리더십입니다. 친구 모임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, 또 다른 친구가 하고 싶은 것 적당히 잘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,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고자 하고, 또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, 또 어떤 분은 모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요. 아, 그거 해서 뭐해? 난 그거 싫어.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성 브라보 성당 앞 광장입니다. 자기 주장을 강압적으로 고집스럽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, 겐트의 종탑입니다. 또한 어떤 의견에 굉장히 부정적인 멘트를 날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거 재미없어, 하지마,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? 이렇게 반응한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하고, 또 그 의견을 낸 사람은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언짢겠죠.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, 본인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든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상상해보고 도전해보고,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중재해보고,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또 뒤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한다든지, 나 다음에는 그 모임 안 나올 거야, 이렇게 해버린다든지. 남자분들은 모임에서 간혹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, 자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또 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60대 이후 모임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. 이후 모임에 나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. 여자 편입니다. 첫 번째는 칭찬의 달인.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, 말투 등 작은 변화에도 오늘 참 예쁘다 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여자들은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모임에 갈 때 굉장히 옷이나 화장이나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런데 간혹 어떤 친구는 너 옷 이거 이상해,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흠집을 잡는 친구도 있거든요. 너무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돼요.
60대 이후는 마음이 더 여리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아서 우울해진답니다. 벨기에가 맥주로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맥주바가 있네. 벨기에는 맥주에 굉장히 여자 편 두 번째는 공감력입니다. 물론 모임에 나와서 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 할 이야기도 많겠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, 열린 귀,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가 지금 시댁 이야기를 한다든지 친정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아이들 고민 문제들 이야기할 때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해 하고 투정 부리지 말고 잘 경청해주고 눈을 반짝이면서 호응해주는 자세, 이것 또한 인기 있는 비결이에요. 또한 이야기를 잘 들었다가 다음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물어본다든지, 그래서 어떻게 됐어? 하고 한 번 더 먼저 물어봐주면 그 친구는 또 굉장히 감동을 받죠. 어떨 때는 집에 와서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왜 했지? 하고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모임에 갔다 오면 저녁에 잠잘 때 오늘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 잠깐 메모를 해놔요. 그래서 다음 모임에 나갈 때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나가는 거죠. 그러면 그 모임의 연속성도 있고 또 그 친구와의 관계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엉뚱하게 물어본다든지, 심지어 우리 아이 결혼식에도 왔고 축의금도 했는데 어느 날 너 아이 언제 결혼해? 결혼은 했어? 이렇게 물어본다든지, 너 부모님은 지금 살아 계시니? 하고 너무나 그동안 아무런 만남이 없었던 듯 물어본다면 정말 난처할 때가 있답니다. 물론 우리 나이에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뭐 어때? 그럴 수 있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. 성모 마리아 성당입니다. 세 번째는 깔끔한 이미지입니다.
여자분들은 어떻게든 모임에 나갈 때 최대한 깔끔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얘를 많이 쓰지요.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.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입니다. 간혹 식당에서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웃는다거나 마치 옆 사람은 신경 하나도 안 쓰듯이 이야기하신다면 같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어요. 또한 친구 모임에서 간혹 산을 오를 때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분들은 굉장한 공해에 시달리게 됩니다. 주변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거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공공버스 안이나 지하철, 또 사우나 목욕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조심한 것이 좋겠습니다. 더 좋다. 사실 15분만 하면요. 우리해 마르크트 광장의 브리에 마르크트 광장의 밤입니다. 이유가 있어? 네 번째는 생활 정보 공유입니다. 요리나 건강이나 또 여행 정보, 문화생활 등 유용한 팁을 나누는 사람은 늘 어디서든지 환영받습니다. 물론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에서 이런 정보를 접할 수도 있지만 모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이해가 잘 되고 경험담을 듣는 것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 다섯 번째,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. 60대 나이에도 새로운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
시대에 역행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친구들. 특히 요즘은 인터넷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.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배워서 가르쳐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늘 자녀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친구들끼리 이런 문제들을 가르쳐주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배우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못한다 그러고 하기 싫다 그러고 그러면 치매도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?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나 자신에게도 좋고 주변인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60대 이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문제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. 챗 GPT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인데 혹시라도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고 그냥 프리하게 이해해 주세요. 남자나 여자나 공통의 비밀은 있는 것 같아요. 인기 있게, 재미있게,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 이야기를 끊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 흉은 보지 않고 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. 그리고 겸손과 배려로 또 칭찬과 공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? 저렇게 예쁜 색깔로 너무 봐. 베네룩스 3국 여행 영상을 저장하기 위하여 챗 GPT에게 저의 관심사를 물어보고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아직도 영상이 좀 남았네요.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올려볼지 아직 고민 중이랍니다.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